자, 안녕하세요. 논술 4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슨 수업을 했었죠? 기억이 안 나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을 써보는 시간을 가졌었잖아요. 그죠? 그 자기소개서 1번 문항 쓰기는요,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예요. 계속해서 쓰고 써지는 대로 과제 제출방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계속해서 첨삭을 해주실 겁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 이어서 자기소개서 2번 문항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자기소개서 2번 문항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 있네요. 자기소개서 2번 항목. 자, 읽어봅시다.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회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자, 몇 글자 이내? 1500자 이내였죠. 1번 문항은 1000글자였고 이제 이번 2번 문항은 1500자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쓸 내용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봅시다. 자,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여기서 교내 활동은 굉장히 다양하게 형성돼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동아리 활동이 있겠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뭐 활동 수업을 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교내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축제 준비, 그 다음에 무슨 뭐 학생회 활동 이런 것들 전부 다 교내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봉사 활동 역시 교내 활동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몇 개 이내? 3개 이내라고 했었습니다. 3개 이내라는 말은요, 무조건 3개를 쓰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활동을 꼭 3개 이상을 3개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2개에서 3개 정도 쓰시면 됩니다. 몇 개에서 몇 개? 2개에서 3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는 첫 번째 활동으로는 뭐 동아리 활동을 쓰고, 두 번째 활동으로는 봉사 활동을 쓰고, 뭐 세 번째 활동으로는 수업 시간에 했던 활동 수업을 써도 된다라는 거죠. 자, 3개 이내입니다. 2개를 써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작년에 제가 거기 도교육청에서 연수가 있었어요. 그 자기소개서 연수가 있어서 가봤는데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3개까지는 별로 안 보고 오히려 2개를 가장 이상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무조건 3개를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교내 활동은 2개에서 3개 정도로 써주시고요. 자, 교내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우리가 1번 문항 공부할 때도 말을 했었죠. 배우고 느낀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안 써버리면 안 돼요. 자,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회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단서를 달았네요. 무조건 교내 활동을 하라 했는데 단 교회 활동 중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것은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 문항은 있어봤자 우리가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냥 이거는 지워버리세요. 이거 지워버리세요. 교회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할 만한 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괜히 머리만 아프니까 지워버립시다. 이거는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럼 내용과 중심 키워드 보겠습니다.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통해서 뭘 중시한다?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시한다. 자, 중심 키워드는 지속적인 탐구 과정 및 열정이라는 거죠. 자, 플러스 하나 더 적어주세요. 플러스 하나 더 적어준다면 여기서는 제 생각엔 중심 키워드가 이것도 될 것 같아요. 전공 적합성입니다. 와, 왜 이래? 또 시작이네. 한글로 전공 적합성도 굉장히 중심적인 키워드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넘겨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2번 항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팁입니다. 먼저 1번 봅시다. 진로에 대한 관심과 열정. 뭐 이거는 전공 적합성을 말하겠죠. 이게 바로 전공 적합성이겠죠. 진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가졌는가. 자, 그 다음에 학교생활 충실도, 자기주도성, 문제 해결력, 공동체 의식 등을 보여줄 수 있음. 제 생각이긴 한데요. 이거를 가장 이 항목들, 이 여러 개의 항목들을 또
빨간색으로 이 여러 개의 항목들을 가장 잘 보여줄 만한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동아리 활동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해요. 무엇이다? 동아리 활동.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항목은 동아리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자기소개서를 지도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번 문항에는 메인으로는 항상 동아리 활동을 넣어라. 이번 문항의 활동 중에 한 3개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동아리 활동이어야 된다. 3개 다 동아리 활동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자 다른 동아리 활동이 있다면. 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2번도 읽어보겠습니다. 교내 활동에서의 본인의 역할. 자, 이 활동에서의 본인의 어떤 역할을 했고 활동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즉, 활동 후에 어떠한 변화, 성장을 했는지, 어떠한 깨달음을 했는지를 겪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자세하게 적으라는 겁니다. 네가 여기서 어떠한 활동을 했으면 네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맡았고 이걸 함으로써 네가 뭘 발전했는지를 꼭 자세하게 써주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필수 체크. 자기소개서 2번 문항에서 꼭 봐야 될 거.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겁니다. 동아리 활동. 자, 동아리 활동도 되도록이면 진로 혹은 학과와 관련된 관련성이 있는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좋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자, 유치원 교사를 꿈꾸는 친구들, 유치원 교사를 꿈꾸는 친구라면은 어떤 동아리가 있겠어? 우리 학교에 두빛날의 동아리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간호사를 꿈꾸는 친구들에게는 비너스, 이렇게 전공과 관련된 전공 적합성인 동아리 활동을 찾아서 작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서는 정말 동아리 활동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필수 체크로 또 뭘 봐야 되냐? 세부 능력 특기사항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중요할까? 전공과 관련된 활동, 프로젝트 수업 등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수 체크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세특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2개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2개에서 꼭 이번 문항을 쓸 수 있는 재료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수상 활동도 있을 거고요. 학교 행사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봉사 활동 같은 것도 이번 문항에 넣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아셨죠? 그리고 이것도 넣을 수가 있네. 제가 빼먹었네요. 자율활동에서 담겨있는 내용도 쓸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찰을 꿈꾸는 친구 같은 경우는 나는 학생부 활동을 했다. 자율활동에 학생부 활동을 한 게 적혀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경찰을 원하는 친구들에게는 이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또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있어서 나는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서 학급 실장으로서 열심히 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자율활동에 들어있는 내용이지만 이번 문항에 충분히 담길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넘겨볼게요. 자, 자기소개서 2번 항목 팁 3번 보겠습니다. 자, 본인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서술할 것. 그러겠죠?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고요. 자, 중요하네요. 4번 교내 활동의 동기, 과정, 결과를 일관성 있게 기록할 것. 이거는 제가 첫 시간에서도 말했을 거예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동기. 왜 이 활동을 했는가? 그 다음에 과정. 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결과. 이 활동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이 됐고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5번 봐보겠습니다. 전공 관련성이나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먼저 쓸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뭐라 했죠? 이번 문항은 교내 활동을 몇 개 쓰라 했었죠? 그렇죠. 3개 이내니까 2개에서 3개를 쓰라 했었죠. 그러면 활동들을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가장 앞부분에는 전공과 관련된 혹은 학업과 관련된 것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동아리 예를 들어서 교내 활동 3개를 쓴다 하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전공 적합성, 전공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유치원 교사를 꿈꾸는 친구들은 자, 교내 활동이 3개가 있다면 첫 번째다가 제일 먼저 뭐를 쓰란 얘기일까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유치원 교사와 관련된 활동, 뭐 두빛날의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뭐 유치원 유아교육과 관련된 뭐 토론 활동을 했던 거, 막 이러한 관련성 있는 것들을 먼저 쓰라는 겁니다. 앞부분에 가장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을 보여줘야 딱 글을 읽는 사람들이 아, 얘가 이러했구나 하고 딱 처음에 머릿속에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6번. 이거는 제가 1번 문항 설명할 때도 말을 했습니다. 자, 활동에 대한 느낀 점과 깨달음을 전체 분량의 몇 %? 20% 이상 들어가게 해줄 것. 자, 느낀 점과 깨달음이 없는 자기소개서는 정말 빵점짜리 자기소개서입니다. 아셨죠? 자, 이거 꼭 적어주세요. 느낀 점, 깨달음 혹은 배운 점들. 자,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서 2번 항목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빨리 끝났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활동이 있어서 빨리 끝낸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4주차 활동입니다. 자기소개서 2번의 예시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 논술 4차시 활동에 자기소개서 2번 예시글을 올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1번 예시글을 올려줬었죠? 자, 그 친구가 썼던 1번 글을 이제 이어서 2번 글을 올려놨습니다. 자, 그 글을 다운받아서 보시고, 자, 거기 활동지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어디다 올린다? 과제 제출방에 올린다는 겁니다. 자, 그 친구의 지금 예시 글을 잘 분석해보고 아, 나도 이런 식으로 써야겠다라고 하고 감을 좀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 과제 제출방은 이 시간까지 올려주면 정말 고맙고요. 그게 안 된다라면 오늘까지는 꼭 올려주세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